원래 기획자로 일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청소년 문화판이나 여성 문화판에서 기획자로 이제 일을 하다가 그 여행업의 기획자로 사람을 구한다는 소리를 듣고 여행에도 기획자라는 걸 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여기 트래블러스 맵에 5년 전에 이제 들어오게 됐던 거고요. 네. 그러면서 뭐 문화예술판이던 아니면 여기 여행 쪽이던 기획 일은 다 비슷한 것 같고요. 네, 재밌는 것 같아요. 5년째. 네. 어른들은 본인들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이제 좀 확립되신 분들이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가치관을 세워나가는 이제 시기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아무래도 좀 변화하거나 성장하는 면에서는 청소년들이 받아들이는 게 워낙 커서 청소년들이 여행을 통해서 뭐 같이 40일간 뭐 30일간 아프리카 여행 갔다 오면 본인 처음에는 왜 내가 아프리카 여행을 가는지 모르겠어 했던 친구들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사람을 만나는 거라든지 다른 문화를 접하는 어떤 태도라든지 본인의 이제 조금 넓어진 시야 이런 것들로 좀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른들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본인의 이제 가족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일상으로서 조금 탈피하고 싶어서 좀 치유되는 것이 여행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신 분들도 많은데, 그런 면에서 어른들하고 그러니까 좀 치유를 하기 위해서 어른들은 많이 여행을 선택하시는 것 같고, 좀 청소년들은 나는 좀 뭔가를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목적들이 서로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저는 아무래도 청소년들하고 여행하는 게 더 재밌고 활동적이라서 청소년들 그룹하고 더 많이 여행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정여행을 지향하는 여행사다 보니까 저에게 여행, 공정함이라는 게 무엇인지가 화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민을 좀 많이 하게끔 매번 여행을 뭐 국내를 떠나던 짧은 1박 2일의 어떤 여행을 떠나던 아니면 긴 몇십일간의 여행을 떠나던 간에 그 여행에서 사람들하고 좀 부대끼는, 그리고 내가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 여행을 통해서 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바로 여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공정여행을 지향하는 사회적 기업 트래블러스 맵에 일을 하고 있는 김미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공정여행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지요? 네. 그래서 지금 공정여행은 지금 한국에 그 개념이 들어와서 공정여행이라는 문화를 만들어간 지는 한 10년도 채 되지 않았고요.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 각 지역의 개인 또는 단체들이 공정여행 문화를 만들어가는 연합체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5월 달에는 공정여행의 날, 공정무역이라는 단어도 아시잖아요. 그 축제에 같이 참여하면서 공정여행 문화를 이제 운동하는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의 트래블러스 맵이 있고요. 거기서 저는 지금 일한 지 한 5년 차 됐습니다. 트래블러스 맵이 이제 설립된 건 2009년 정도 돼서 그때쯤 저도 들어가서 여행 기획자로 국내 혹은 국외 여행을 기획하는 그런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래도 공정여행이라는 걸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라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여기서 저희가 세 가지로 크게는 공정여행 하면요, 이제 지역, 사람, 그리고 자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라는 거는 일단 지역 경제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대부분이 이제 뭐 여행사에서 내가 뭐 라오스를 갈 때 100만 원을 이제 여행사에 주었을 때 그 100만 원이 얼마만큼의 지역 주민들한테 환원되는지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많이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따져보면 정말로 매점 구멍가게에서 사 먹는 과자 정도의 100원 혹은 1,000원 정도가 지역에 환원되지 않는 이상은 비행기라든지 리조트라든지 어떤 교통 수단
했던 모든 비용들이 다 대기업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 이제 우리가 이제 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이 지출되는 돈이 주민들한테 환원될 수 있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일단 첫 번째 목적을 두고 있고요.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그 여행지에 갔을 때 그 여행지의 환경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우리가 훼손하지 않는 어떤 마음과 몸 태도를 가지고 여행을 했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과의 존중입니다. 일단 저희가 여행지를 가게 되면 내 가족, 내 친구들하고 일단 여행을 가고 거기서 이제 같이 맛있는 음식 먹고 뭐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기도 하지만 거기서 이제 마을을 이루고 있는 그 주민들하고의 관계나 소통은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내가 그 여행지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뭐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어떤 전통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소수자만 좀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여행을 전체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획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여행자들이 여행을 떠났을 때 여기 주민들하고 좀 더 소통하는, 그리고 돌아와서 연대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정여행에서 크게 세 가지에서요, 이제 12가지 팁을 항상 저희가 여행을 기획해서 인솔을 할 때 여행자분들한테 이 12가지를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글자가 잘 보이세요? 네, 현지인이 운영하는 숙소와 식당을 이용한다. 뭐 일회용품을 최소화한다든지, 굳이 걸어도 되는 길을 굳이 버스나 택시를 사용하지 않고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한다. 동물, 코끼리 투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는 일체하지 않고, 쇼핑도 하지 않고,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는 이용하는 것보다 로컬 식당을 이용한다. 이런 식으로 쭉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팁들이 있고요. 저희가 여행사잖아요. 사회적 기업 여행사인데, 이 여행사는 대안학교 로드스콜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세에서 22세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로드스콜라를 운영하는데, 길 위가 이제 학교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고요. 배우고 놀고 연대하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이제 이 학교를 운영하는데, 타학교입니다. 그래서 대안학교 3년 과정으로 2년은 이제 학습을 하고요. 1년은 여행사에서 인턴하는 과정. 이렇게 해서 3년의 과정의 대안학교예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하는, 그러니까 이 로드스콜라 학생들이 여행하는 방식이 이제 공정여행을 지향하면서 하는 방식이라, 여러분들한테 좀 이 친구들의 여행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는 게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학교 소개를 하고요. 저는 이제 5년 전에 트래블러스 맵에서 일을 하고 여행사업부로 이제 일을 시작을 했어요. 국내 여행, 뭐 아프리카 트러킹 여행학교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하다가 어른들보다는 청소년들하고 여행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처음에 뭐 아프리카 가는데 엄마가 가라고 해서 왔어요. 저는 오기 싫었어요. 왜 저는 유럽 안 가고 아프리카로 보내줬을까요? 뭐 아프리카는 너무 더럽고 사람들은 왜 새카먹고 냄새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한 달 동안 아프리카 여행을 했었거든요. 그 여행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하고 성장하는 모습들이 저한테는 되게 매력적이었고, 그러면서 그 트래블러스 맵에서 운영하는 이 대안학교가 저한테는 내가 길잡이 교사로 한번 활동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년 전부터는 로드스콜라 교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학교도 5년이 됐고요. 그 로드스콜라 4기 친구들인데 이제 4학기째 접어들고 수료 과정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하고 지난 4월, 5월 40일 동안 베트남을 종단하고 라오스까지 해서 40일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막바지에 이제 라오스 방비행이라는 곳을 갔었는데, 그 방비행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의 지역인데 도시보다는 이제 시골 마을이었어요. 거기에 푸딩댕이라는 마을이 있었고, 유스센터에서 이제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4박 5일 동안 거기서 머무르면서 이제 여행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흔히 말하면 저희 한국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그 라오스
푸딩된 마을의 친구들, 소수민족도 많았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로드스콜라 학생들 13명 친구들하고 같이 4박 5일 동안 라오스의 뭐 전통 음식이라든지 놀이라든지 그다음에 흙집 찍기를 같이 한다든지 에코팜이라해서 농활 같은 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활동을 하는데 여기 푸딩된 뉴스센터가 이제 시골 쪽의 마을이다 보니까 이 청소년들이 학교를 통학하는 데 있어서 5km에서 10km 정도를 걸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센터의 실무자가 스쿨버스를 마련하려고 지금 지금 노력 중이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도와달라 이렇게 하진 않았고 그냥 그런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에요 라는 소식을 접하고 저희 교사와 아이들이 이제 둘러 앉아서 그날 밤에 논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4박 5일 동안 짧지만 정도 많이 들었고 우리를 이렇게 환대해준 이 친구들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10대 친구들이 그 버스를 사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든다 하더라고요. 중고차 정도. 그래서 그거를 놓을 수는 없고 사업 기획을 할 수도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무엇가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로드스콜라에서는 그 3년의 이제 여행학교인데 모든 대안학교가 여행을 가잖아요. 그리고 일반 공교육 학생들도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으로 여행을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가족분들하고 친구하고도 여행을 많이 가요. 근데 로드스콜라에서 여행을 주제로 여행 대안학교라고 하고 있는 거는 여행 전에 그 여행지에 대한 공부를 하고요. 여행을 가서 사람을 만나고 다시 돌아오면 내가 한 여행에 대해서 정리하고 해석해서 내 이야기로 만드는 스토리텔러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요. 그래서 문화 작업들을 많이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체능 교육 같은 거 있잖아요. 영상, 사진, 그 다음에 드로잉, 뮤지컬, 연극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를 글로 풀지, 뮤지컬로 풀지, 영상으로 찍을지에 대해서 과정을 해서 자기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는데 이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 영상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친구가 4명이었고 그 팀이 모여서 이제 이 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 등교하는 거를 등교를 7시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등교하는 과정을 촬영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편집을 하고 홍보 영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종강 파티라고 학기마다 종강 파티를 하는데 학교에서 부모들이나 아니면 지인들한테 이 홍보 영상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통학을 하는데 좀 학교 버스가 필요합니다 라는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했을 때 얼마 모이지는 않았어요. 한 30만 원 정도 모였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모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금을 마련해서 송금하고 네이버 해피빈에다가 이제 홍보 영상을 이렇게 띄워서 같이 홍보 활동을 했던 그런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례를 하나, 2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한겨레에서 신문에서 7월 5일자로 이제 이 사진이 뭐라 그러죠? 대문 사진으로 났는데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4월 5일에 이 친구들하고 이제 여행을 40일 동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주제가 여행에 하면서 주제가 항상 있어요. 그 여행에서는 세계화와 공정무역 그리고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라오스도 베트남도 공정무역의 생산지예요. 그래서 협동조합이나 공정무역단체나 아니면 사회적 기업들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생산지에 가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좀 보고 그리고 75년에 종전된 그 베트남 전쟁에 이제 피해였던 분들, 생존자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참전 군인이었던 어떤 작가들 분들을 만나서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현재의 베트남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보는 그런 여행들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민간인 학살 생존자였던 판티오 할머니 집에 찾아갔어요, 친구들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민간인 학살 때 두 다리를 잃으셨고 거의 거동도 못하신 때였고 87세로 이제 말하시는 것도 너무 버거워지는 그런 때였는데 아이들이 가서 학살이 어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그 생존했던 그 분으로서 인사드릴 겸해서 찾아갔었던 거였고, 그래서 이분하고 이제 그냥 한번 악수하고 안아드리고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또 이 어린 친구들이 먼 나라에서 와서 자기를 찾아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면서 할머니가 우시니까 아이들도 같이 따라 울고 이런 식으로 좀 같이 그런 자리를 한 30분 가졌을까요? 가지고 나서 5월 말에 저희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고 6월 중순 어느 날에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베트남의 장례식에 참여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다시 아이들하고 모여서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 뭐 조의금을 내자는 게 아이들의 의견이었고 낼 수 있는 데는 5,000원이었어요. 그래서 5,000원을 모아서 학교도 같이 그 조의금을 내서 같이 할머니 장례식 비용이, 여기 베트남에선 장례식 비용이 거의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얼마 안 되지만 로드스콜라라는 이름으로 한번 기부를, 조의금을 보내드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공정 여행을 지향해서 환경을 생각하는 거,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거, 그리고 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또 내가 여행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정말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배우러 가는 것도 있거든요. 일상을 그냥 탈피하기 위해서 여행을 갔다가 난 잘 쉬고 왔어, 잘 놀고 왔어, 집 떠나니까 정말 개고생이던데 라고 느끼고 그냥 돌아와서 다시 일상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공간은 다르게 있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여행을 같이 함으로써 나 혼자만 행복한 게 아니라 같이 연대함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는, 그래서 여행을 한다는 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연대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친구들이 이제 그 베트남을 라오스 다녀오고 나서 그 베트남 전쟁에 관련된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뮤지컬 작업을 지금 친구들은 하고 있고, 그걸 이제 11월 달에 공연을 발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잘 웃기지는 못했지만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